네, 서울 우면초등학교 우리 강욱일 교무부장님께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봤는데, 와, 부모님이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6살 자녀가 있거든요.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많구나.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와, 내용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야, 그러네. 궁금한 게 하나하나 많은데 이것저것 아마 확인을 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고 또 보면서도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또 질의를 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역시 지금부터는 약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질의를 약 3가지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채팅에 있는 댓글들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아이가 아직 한글을 잘 모르는데 한글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 다른 친구들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원활한 생활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한글이 좀 어느 정도 중요하구나라고 다들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무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이제 한글을 띄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많이들 이제 적어도 뭐 책 좀 읽고 동화책이 과제였나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배움이 느린 학생을 기초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시간을 34시간을 더 증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잘 모르는 학생이 학교에 오더라도 기억, 니은부터 천천히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이 더 배움이 느리다 그러면은 기초학력 강사라든지 우리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보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배움이 느리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시게 되면 저희도 보면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발달 단계가 되게 빠른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수에서는 빠른데 언어적인 능력은 좀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아이가 너무 학교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애들이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주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바로 이런 부분이 학생과 협력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강욱일 교무부장님의 말씀처럼이라면 일단은 우리 아이를 그냥 학교에 보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아이들마다 다 현재까지 한글을 공부하는 수준이 다르지만 학교에서 또 그거에 맞춰서 보강을 해주곤 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고 또 궁금한 내용들도 있고요. 또 공감하는 글들도 적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시는구나 저희도 느낄 수 있어서 편안하게 댓글을 통해서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무부장님께서 이제 한 80여 분 정도 또 강연을 해 주셨는데 네, 이제 숨도 좀 돌릴 겸해서 좀 천천히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무언가 할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욱일 우리 교무부장님 천천히 좀 말씀을 해 주시면서 듣는 분들이 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사전 질의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 학교나 집 근처에 학원이 없어서 초등학교 저학년도 온라인 강의나 학습 패드로 공부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초등학교를 막 보내기 시작하시면서 뭔가 이 공부에 관련해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학원을 좀 보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부모님들도 역시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모님들 아마 걱정이 많으시겠죠. 요즘에 저희가 초품화라든지 주변에 뭐 아파트 입지 학원이 많으면 좋으니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저희가 방과 후에 학원가라든지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또 대부분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직접 이제 아이를 하시지 못하시니까 어디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맡길 곳이 없는지 이런 등등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나 학습 패드로 어떻게 공부가 가능할까요? 네,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고 교육청에도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 학교에서는 방과학교와 그리고 돌봄 교실 등에서 학생들의 이제 교육을 갖다 방과 후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학습 프로그램들, 방과 후 프로그램과 그리고 기초학력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랑 협력을 하시면 또 상담해 줄까요? 바로 담임선생님이십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서 우리가 아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거나 학교 프로그램이 없느냐 이렇게 상담을 하시게 되면 담임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학교에는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학생들을 지원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지 마시고 담임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 학생에게 올바르고 그리고 잘 맞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고 보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잘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이 학부모님들과 이제 선생님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녀를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면 좋을지 처음 시작 전부터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소통을 해야 되는 시기에 관련해서도 이제 막 처음 초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라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 교무부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소통이 되게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년에 최근에 몇 년 전에 있던 일들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 부분이 많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런 연수들도 만들어졌던 계기가 3년 전에 그런 부분 해결해서 새내기 학부모 연수가 생긴 게 저희가 그런 기반이었고요. 요즘에 그래도 소통이란 부분이 되게 학교별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또 선생님들과 학부모 사이에 또 불편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보통의 이런 소통 창구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다른데 요즘에는 학부모에게 직접 통하는 경우보다는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이제 공식적인 그 소통 시스템에서 면담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면담 요청이 이제 담임선생님께 들어가면 담임선생님께서 면담 요청의 시간과 장소, 방법을 갖다가 협의를 하시고서 전화 통화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갑자기 이제 일이 생기게 돼서 연락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담임선생님께서도 아직 정보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통화를 하게 되면은 담임선생님께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일 좋으실 거는 먼저 담임선생님에게 어떤 사항이 있는지, 어떤 것이 궁금해인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제가 아까 이제 보통 상담이 4월 달 초에 많이 이루어진다 했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지 담임선생님과 소통을 하실 때 담임선생님께서 자녀의 특성을 잘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서 부모님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또 수시 상담이 있었죠. 상담이라는 것이 이제 만남이라는 것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님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요청하셔가지고 수시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모님께서 일단은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는 바로 공식 루트로 약속을 잡으시고 어떤 내용으로 상담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전달해 주고 약속을 진행해 주시면은 선생님과 좋은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를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 자녀와 우리 선생님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도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 정도에 신청을 해서
소통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면담 요청이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이 면담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하면 면담하면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편안하게 부담 없이 소통을 하는 창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편안하게 면담 요청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사전 질의 세 번째입니다. 해외 어학 연수를 방학을 전후해서 이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출석 인정 결석으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 어학연수는 대부분의 이렇게 사교육 조장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사형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부모가 동반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체험 활동을 갖다가 저희가 체험학습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 어학연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것에 해당되냐, 저희가 4, 5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중학교 입시 예술이라든지 체육 준비 때문에 학원 때 빠지는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 체험학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체험학습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가족여행, 농촌체험, 친지방문 같이 부모님과 함께 바로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내용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방학 기간을 위해서 세액가능력 체험학습을 내나요? 즉 어떠냐면 방학 기간 안에서, 즉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그 중간에 일주일 간다. 그건 안 되셔도 돼요. 저희가 체험학습을 내는 거는 수업일 때 체험학습을 가서 그것을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 할 때만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잠깐 회의를 방학 기간 가는 거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체험학습은 어떠한 그 학교가 바로 부모님들과 학생의 바로 동행과 함께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악용하지 않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궁금하신 내용들을 이제 학부모님들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사전 질의 이제 세 가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서도 이제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좀 적어주시고, 또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혼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른 학부모님들 궁금할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부분들을 대신해서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댓글에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하나 좀 뽑아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유튜브 현장 질문에서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문이 보입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방법이나 활동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학원 일생할 때 학교의 주요 결정을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신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네. 학교의 주요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여기서 교장 선생님은 위원장이 아니시고요. 당연직이라서 저희 교원들이 참여한 교원위원 중에서 한 분이 되시게 됩니다. 학교 운영위에는 이렇게 교원위원 대표로 3, 4분 정도,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4, 5분, 그리고 지역사회위원 이렇게 한두 분 정도가 참여하는, 구성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원장은 보통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중에서 선출이 되시고요. 교원위원들은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의 비율도 학부모위원과 지역사회위원이 바로 과반수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과거에 이제 학교의 중요한 교육과정이나 운영에 대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가시게 되면 바로 운영위원회 안내가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갖다가 하시게 되냐면 회의는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됩니다.
여기 때문에 방과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결정이 될지, 다음 연도의 학사 일정은 어떻게 운영이 될지, 학교 교육 계획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안전교육이 될지, 즉 학교의 주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곳에서 심의가 됩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의 내용을 거치지 않게 되면 돈의 집행이라든지 학교 행사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게 되는 운영위원들께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나 이 예산이 과연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써야지 유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되고,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통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또는 반영할 내용들을 반영해서 바로 학교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부모님이 의견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아침 방과 후 시간 사이에 좀 뜨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학교 예산 중에서 일부 예산을 끌어다가 바로 중간에 학생들이 비는 시간에 빈 교실에다가 어떤 그 보호사를 채용해가지고 그 보호사를 통해서 뜨는 시간이나 비는 시간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하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은행을 해서 그걸 결정해서 반영한 적도 있고요. 또 중요한 프로그램, 체육대회를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 업체 선정이라든 데 있어가지고 이 업체가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판단된 경우 그 의견을 하셔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이라든 더 강화된 기준을 갖다 제시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을 이끌어가고 심의하는 기관이 바로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우리 자녀가 도움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요, 이 교과서는 모든 초등학교가 동일한가요? 교과서는 개별 구입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할까요? 교과서는 6학년까지 학교 사물함에 보관하나요? 또 집에서 부모와 함께 예습이나 복습을 하려면 별도로 구매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까요? 등 이 교과서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 2학년과 3, 4, 5, 6이 좀 구별됩니다. 네, 국정교과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어나 도덕,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정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3, 4, 5, 6부터는 이제 수학, 사회, 과학, 미술, 뭐 이런 과목들이 있죠.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제 교과서 출판사별로 학교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교과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들어간 내용은 똑같은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 이것이 조금 다를 뿐이고 배우는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과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1, 2학년은 똑같아요. 근데 3, 4, 5, 6 때 전학을 가시면 학교별로 교과서 다르기 때문에 전학을 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국정교과서는 전 학교에서 받아가고요.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서는 나머지 교과서를 그래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그러면 언제까지 보관했냐?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아이들 이제 축제도 주고 이거를 교과서를 맨날 메고 다니게 하니까 아이들이 무겁고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대부분 학교 사물함에 보관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과거에 보면은 그 조그만 아이들이 가방에다가 교과서라든지 이걸 두고 다니면 엄청 무거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물함에 이제 보관하고 있고요. 어머님이 아마 궁금해서 복습이라니 궁금해서 교과서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큰 출판사를 서점에 가시게 되면 교과서 코너가 있습니다. 교과서 코너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언제 버리느냐?
교과서는 뭐 1년 끝나고 1학년 끝나고 나서 1학년 교과서 버리셔도 되고 또 우리 아이의 기억으로서 바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보통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집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하시면은 집에서 이제 보관하시다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 관련해서도 다채롭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마 궁금하신 내용들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이해가 좀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질의가 댓글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태블릿식으로 하고 그러한 학교는 교과서는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니까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약간 좀 보류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1, 2학년에 해당되지 않고 이제 3, 4학년 이제 디봇을 사용하는 곳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디지털 교과서는 거의 학교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수업의 자료로서 또는 검색이라든지 또는 AI 소재 활용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서 되게 걱정이 많으신데요. 디지털 교과서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는 디지털 교과서보다는 수업의 하나의 도구로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6학년 과학을 갖다 했는데요. 어떤 것을 하냐? 제가 생태 프로그램인데 생태에 관련된 아이들하고 이제 영상을 갖다 제작하거나 그리고 동화책을 만들거나 그리고 쓸 때 AI라든지 관련된 프로그램 쓸 때 이런 쓰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생물이라는 식물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식물에 대한 관찰 기록을 갖다가 올리는 패들렛이라든지 이런 게 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학습의 하나의 도구로서 정리 과정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결과를 남기는 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고 디지털 교과서 중시해서 현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보다 아무래도 이제 책을 선호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고, 특히 자녀가 어릴 때는 좀 책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입니다. 이 방과 후의 학교는 보통 몇 과목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 학교마다 테마별로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아마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도 또 궁금하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맞춤형 프로그램과 방과 후 시간이 비슷한가요? 라는 또 질문이 보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과 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답변을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방과후에 이제 과목이 이제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냐 대적인 거는 대부분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학교의 학생 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가 확보가 돼야지 그 과목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너무 인원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많은 학교보다 바로 이 과목 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다고도 좋은 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는 또 인기 강좌 치열하다 보니까 그 강좌에 또 경쟁 때문에 또 참여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테마별로 다채롭게 구성되는 건 두 번째 참여율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방과 후, 적은 학교라도 방과 후에 많은 참여하게 되면 강좌가 다채롭게 개설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에 따라 달라지고 학교에는 일반적으로 골고루 이제 측면에서 뭐 체육 분야, 예체능 분야, 뭐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골고루 이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개설을 위한 다른 학교 옆 학교에서는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과학 분야가 다른 실험이 강한데 우리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개설 신청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수요자를 통해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방과 후 시간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저는 이거 말씀드린 학교별로 조금 다릅니다. 학교에 이런 그 1, 2학년이 끝나고 나는 시간을 어떻게 운영에 따라서 이 선택형 프로그램과 방과 후 시간의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사전조사를 했었어요. 예비 소집 때. 그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가장 학부모님들이 신청한 그리고 대답하신 방식에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들 지금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받으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방과 후 시간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있는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그 인원마다 또 참여하려고 하는 의향에 따라서 수업이 또 다채롭게 구성이 될 수 있고, 이 다채로운 수업 구성 외에도 우리 또 부모님들이 뭔가 신청을 하거나 물어본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과 학교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방과 후 활동을 만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단순히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예전과는 조금 방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소통 말고는 다른 소통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카톡 문자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학교나 선생님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면담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좀 부담감을 좀 덜 하면서 혹은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은 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제 카톡을 공개해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개인의 그런 그 프라이버시란 이런 것이 강화되고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통 방식이 바뀌게 됐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메시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클래스라든지 또는 학교별로 운영하는 문자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문자 시스템 보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8시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16시까지 그 지정된 시간에 그 문자를 남겨두시게 되면 담임 선생님께서 그 문자를 확인하시면 이제 대답을 하시거나 또는 통화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그 문자나 내용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학교별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좀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교별로 선생님께서 이제 카톡을 공개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선생님과 대화 채널할 수 있는 문자 소통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알림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소통 시스템을 갖다가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카톡과 비슷한 기능을 가는 문자를 갖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가볍게 문자로도 할 수가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의입니다. 학교 입학을 하고 바로 혼자 교실을 찾아가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들어가서 혼자 교실을 찾아가는 것도 어떻게 네. 보면 아이한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을 가지고 적응 기간 같은 어떤 시간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 학생들이 최소한 2주 이상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모님이 교실 앞까지 같이 오실 수 있도록 1주에서 2주 정도는 교실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입증을 갖다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출입증을 허가를 받으면 아이들 등하교 때 부모님이 학교에 같이 들어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허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교실까지 학부모님이 1주에서 2주 정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방과 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님들께서 방과 후 교실 애들이 모르니까 1학년 수업이 끝나면 교실 앞에서 해당된 학생들을 모아서 방과 후 수업을 갖다가 데려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요. 학교에서 주시는 안내에 따라서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도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한 2주 정도의 기간과 그 더불어서 출입증을,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출입증을 또 허가받아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새 거진 2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학교 생활 미리 알기 주제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교육을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가 교무실에서 주로 학부모님 민원전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 소통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담당자와 또 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리고 오해가 안 생기는 문제들이 참고 얘기 안 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선생님과 학교 그리고 부모님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학교 연락하시고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갈등 없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 모두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바로 커나가는 것이 공통의 목표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해서 학교 생활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바로 선생님께 어려운 부분 그리고 상담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을 언제든지 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담임선생님 통화가 어려우면 학교의 교무실 담당자에게 내용을 남겨주시면 학교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도와드리려는 방법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제가 부탁드릴 분은 부담 느끼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학교 연락 주셔서 소통을 하시면서 함께 아이들을 커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욱일 교무부장님께서 정말 많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강의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질의응답 댓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와,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공부해야 할 게 많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걸릴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후에는 정말 필기를 해가면서 달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로서 사실은 이제 집에 있는 와이프에게 조금 아이를 좀 맡겨서 교육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에 이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함께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시간과 열정 그리고 정성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시다면 이 내용을 아버님들께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셔서 함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걸 보신 분들보다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 안 보신 분들께는 추천을 좀 해주셔서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시고 또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QR코드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더욱더 유익한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강의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족도 조사에까지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이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서도 QR코드가 계속 화면을 통해 나갈 겁니다. 만족도 조사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또 강연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리고 서울 우면초등학교 강욱일 교무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시간을 또 함께해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이 시간은 똑같이 오늘 저녁 7시와 9시에도 진행이 되는 거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안 드렸네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2월 12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내용도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2026 새내기 학부모 교육의 주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주제가 신입생 학부모 준비 팁 알기입니다. 네, 2월 12일 목요일 날 강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오후 7시에서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 새내기 학부모 교육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